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죠. 또 그동안 공부 안 하셨어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새로운 과정 시작하면 항상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놀았으니까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해 보자 이러시면 돼. 그래서 또 이 과정만 또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이 과정만. 이번 과정은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말이 문제풀이지 뭐 문제 푼다고 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니겠죠. 문제도 풀고 이론도 하고 이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틀렸던 문제들 이런 걸 또 이론으로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약집은 다 들고 다니시죠. 그럼 일단 문제집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용어에 관한 정의는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로 정리를 할게요. 자, 문제 1번에 보면 국토계획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하고 관리계획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 하면 행정구역이 어디다? 도시군. 항상 여기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요 도시군이죠. 도시군이라 하면은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그리고 여기 군이니까 군 이렇게 하고 요 특별시에는 두 개를 더 포함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해서 결국은 6개를 말하는 거 6개. 거기서 만드는 계획이다. 근데 그 계획은 기본 계획이 있고 그리고 관리 계획이 있다. 그럼 나중에 기본이나 관리 계획도 항상 어디 대상?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가 지금 바뀌었죠? 기반시설하고 도시계획 시설하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 구 바로 틀렸지? 구 들어가면 안 되죠. 국토계획법 자체는 행정구역 구가 없어. 무조건 특광시군이야. 특광시군. 그러니까 구 대신에 뭐가 나와? 특광이 나온다 그 뜻이야. 그래서 특광시군이지 구는 없어요. 그리고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한하고 그는 맞고 뒤에가.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항상 우리 가장 잘 나오는 용어 중에 또 이게 하나죠. 도시계획사업. 그럼 도시계획사업 하면 세 가지를 말한다. 자, 세 가지 뭐? 도시계획 시설, 시설을 만드는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가 정비사업. 이건 아마 거의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디든가 하나는 연결돼 있어. 40문제 중에 어디를 봐도 요 지문은 하나 연결돼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도시계획 사업하면 세 가지 사업. 그럼 자,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이란 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 관리계획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계획 결정이 필요해? 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대신에 결정의 효과로는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건 맞죠. 근데 사업만큼은 각각의 법률이 필요하고 각각의 법률. 그래서 시설 사업할 때 필요한 게 국토계획법이고 요거 할 때 필요한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그리고 요거 할 때 필요한 법이 도시정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오냐? 요런 경우 나와. 도시개발법에 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맞아? 자, 다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다.
맞지? 그렇게도 나와,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게 항상 어디든지 한 개 지문은 나와. 여러분 40문제 풀다 보면 반드시 이 지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낼 때도 있고, 요 놈을 갖고 이 중에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다시 바꿔서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 중에 하나다?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요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 우리가 맨 처음에 지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그리고 나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죠. 그 다음에가 용도구역이란 이야기야. 그러면 용도지역은 자, 일반적으로 맨 먼저 지정하지만 이 용도지역만 갖고 규제가 안 되면 용도지구는 뭐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죠. 관계없이 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용도 지역과 다시 어디에 지구에도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 거 두 개를 빼고 관계없이. 그래서 관계없이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 그 행위 제한을 다시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순서가 지구 나올 때는 뭐에 관계없다? 지역 요거 하나만 나오면 돼. 지역 관계없다. 그리고 강화 완화한다. 그러면 구역하면 지역뿐 아니라 지구에도 관계없이 행위 제한을 뭐한다? 강화 완화. 거기도 지금 맨 처음에 했던 거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뭐 나와야 돼? 용도 지구도 나와야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가 나와야 돼. 그 행위 제한을 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완화도 해야겠죠. 그리고 시장 군수도 틀렸죠. 용도 구역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자, 용도 구역이니까 주로 누구 나와? 예를 들면 시도도 지정하고 대도도 지정하고 국장도 있고 여기 누구 있어? 해수부 장관도 있다 이렇게 나와. 용도 구역은 바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구? 해수부 장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기까지 나오면 돼. 그런데 용도 구역만큼은 항상 누구까지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보통 시장 군수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 시장 군수가 유일하게 결정하는 게 무엇이다?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결정하지만 다른 거는 시장 구속할 수가 없겠죠. 문장 자체가 여러 군데 틀린 거를 이렇게 알아셔야 돼. 특히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용도구역이야. 지구는 뭐에만 관계없다? 지역 관계. 자, 지구는 구역 나오면 지역과 지구. 그러니까 자기 앞에 거 상관없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항상 강화도 하지만 완화되죠. 그럼 여기서 용도지구는 완화되는 지구가 뭐예요? 다른 건 다 강화야. 완화되는 거 두고. 취락지역하고 개발진흥이잖아.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구 중에서는 무조건 다 원래 지구라는 게 10개를 10개. 그 중에 8개는 대부분 강화인데 요 2개만 뭐 하려고? 완화하려고. 그러면 용도구역에서는 완화가 하나 있다. 유일하게 뭐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했다. 나머지 4개는 전부야. 다 강화하려고 하고 요거는 완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용어 시험 문제예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서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가 행정계획 하면 크게 볼 때는 비구속, 구속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비구속, 구속은 일단 여기는 해당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자, 1번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때 군에서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뭐하고 제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울주군은 제외 그 말이야. 광역시에서 일반 군 하면 일반 군이야. 일반 군. 그러니까 우리가 영덕군, 뭐 함안군 그럴 때 하는 군이고 광역시에 있는 군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 그래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과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하고 관리죠. 기본하고 관리. 그 다음에 2번 기본 계획이란 역시 특광시군이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 종합. 하여튼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전부 성격이 종합계획이야. 그래서 종합계획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지. 기본이니까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지. 3번은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몇 가지 내용? 6가지 내용을 갖고 있지. 그래서 6가지 내용만 있으면 개발, 정비, 보존이 되는 거. 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이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지.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많이 틀려 여러분들. 그게 광역계획권이야.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즉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어디 대상? 특광시군이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인접한 게 아니라 무슨 권? 광역계획권이야.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내용이 맞죠? 자, 광역계획권은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 일부. 거기는 내용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용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일부라는 단어 찾아내시면 돼. 그럼 맨 끝 문장. 이것도 무슨 계획 중에 하나다? 관리계획이야.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자, 3번은 역시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배운 적 없어. 이건 유일하게 국장이 하는 일이야. 국장이. 아직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만든 게 국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고 하나 넣어놓은 것 같지만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에 말만 기억하면 돼.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 이렇게 그 끝 문장만 꼭 굳이 기억하려면 그 끝에 문장. 그럴 때 국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계획이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아니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관이 있어. 일단은 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구역이 지정이 돼야만 요 지정의 효과로 뭐를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항상 어디 구역에서만?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만 하는 거지.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최소구역 하면 이것도 그 지정의 효과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이죠. 최소구역계획. 그럼 이 계획도 어디를 대상으로?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요 구역이든 이 구역이든 지정을 하거나 여기 있는 계획을 전부 수립하는 것도 모두 다 지정을 하든 수립하든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관리계획 내용인데 구역이 지정돼야 거기에 맞게 뭐가? 요게 수립돼. 그럼 요거 계획적 개발이잖아. 이게 지정 목적이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럼 계획적 개발이고 이거 무슨 개발? 복합적 개발이라고 그랬잖아. 복합적인 개발. 그럼 요놈만 지정했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필요한 계획이 뭐다? 지구단. 요놈이 수립돼야 계획적 개발이 돼. 요놈이 수립돼야 뭐가 돼? 복합적 개발이 돼. 그러니까 요거 지정했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계획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요 구역 하면 요거 나와야 돼. 반대로 계획하면 무슨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거 구역 계획 나오면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름 정도를 지금 많이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무슨 계획으로? 무슨 구역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그래서 그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제한,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그래? 해미 제한.
그러니까 줄이면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그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무엇과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또 그 구역에 또 이름 바꾸면 되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뭐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자, 이 계획은 이 구역을 뭐 하려고 행위 제한하고 뭐 관리를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구역의 요놈 계획은 이 구역의 뭐 때문에 행위 제한하고 뭐를 관리, 행위 제한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3번은 도시군 계획은 자, 역시 또 특광 시군 관할 구역에 수립되는 그 다른 법률 동그라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다? 기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뭐다? 기본이 된다고 그래. 기본. 자, 그리고 4번에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는 역시 그 다음 줄에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줄 부문별 계획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무슨 계획을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에 부합하게 기본에 부합하게 기본에 부합하게 관리 계획이 아니라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돼. 거기 써져 있는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관리계획 아니잖아. 아니니까 관리계획이 아닌 무슨 계획? 기본에 부합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일단 다른 법률 용어 나오면 다른 법률에서 찾는 방법 기본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계획의 뭐다? 기본 요거 찾으면 돼. 그런데 다른 법률 나왔을 때 무슨 계획 나와? 부문별 이렇게 부문별 계획 요거 나올 때는 기본에 부합되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굳이 문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5번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기본에 부합돼야 돼? 순위가 안 맞지. 광역이 더 상위니까 기본이 거기 맞으니까 순서 바꾸면 되지. 기본 자리를 뭘로? 광역으로. 광역 자리는 기본으로. 세 군데를 그렇게 바꾸시면 돼. 그러니까 기본자는 전부 광역자로. 자, 기본 자리는 광역으로 하고 광역은 기본으로. 자, 그럼 바꿔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은 어디에? 광역에 부합돼야지. 광역에. 자, 4번 문제. 역시 옳은 걸 찾아라. 1번 도시계획이란 특광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에 대해서 시 또는 뒤에가 군이 들어가되 군 들어가면서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은 제외 그래야지. 좀 치사하지 문제가. 아직 낸 적 없어.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에는 그런 거 갖고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광시 군 하고 군에는 무슨 군은 제외? 광역시 군은 제외되어 있어. 야, 그런 문제로 공법은 시험 문제 낸 적은 없어.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구역 다시 한번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맞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무조건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거 외에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 용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거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밑줄.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주상공.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면 주상공. 그럼 외의 지역 그랬어. 그 외의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예요? 녹관 농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용도지역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 무조건 개발밀도 하면 주상공이어야 돼. 혹시 지난번 시험처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맞아 틀려? 오, 틀렸지. 도시 그러면 4개를 말하는 거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주상공. 근데 우리 시험장 가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 도시지역은 맞게 생각하는 거지. 개발밀도 관련 항상 어디야? 주상공이지. 도시지역 아니야.
도시하면 뭐까지? 녹지를 포함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난번 시험에 거기 지문이 한번 나왔어. 그때 많이들 틀렸어, 이 지문을. 항상 개발 밀도 그러면 주상공만. 그러면 그거 외의 지역하면 개발 기반 시설은 녹관 농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녹관 농자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만이 지정해?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관리계획 아니야. 관리계획 아니지. 왜냐면 이건 관리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제도에서 나오지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국가계획이 종종 나와. 국가계획이란 용어가. 국가계획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 이게 틀렸어. 포함된. 또는 기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관리계획 위에다 기본계획 하나 더 쓰고. 국가계획하면 그 기본계획이나 또는 관리계획으로 뭐 할 사항,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야. 그래서 국가니까 대신에 누가 중앙행정이 수립하는 토지계획은 맞아. 그런데 항상 무슨 계획이 기본이나 또는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럴 때 그걸 국가계획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그 문제야. 더 정해져 있어. 자, 5번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다. 도시계획 시설로 나왔으니까 기반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지. 도시계획 시설이야. 기반이란 자리에다 도시계획을 쓰면 돼. 기반 자리에다 도시계획.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순서가 우리가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에가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도시계획 시설. 자, 그럼 보죠. 기반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이 된다. 그 말은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반대로 도시계획 시설이란 무슨 시설 중?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이지. 자, 그럼 결정에 대한 효과는 뭐를? 사업 수반한다고 그러지. 그럼 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그러니까 시설 사업을 문제 낼 때는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하는 게 결국 뭐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뭐다?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야. 그럼 도시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 기반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요거 물으면 요거 물으면 요 시설이 나와야 돼. 뜻 잡으셨지?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 자, 항상 기반이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기반 시설은 무슨 시설? 이렇게 나와. 도시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이야. 그럼 요걸 물으면 요거는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항상 뒤에 거 물으면 앞에 거 단어가 나와야 돼. 자, 도시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 중? 기반. 그럼 도시계획 시설 답은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나와야지. 뜻 아셨지? 요거를 시설하고 사업 문제를 자주 내는 이유가 그러지. 분명히 시설 그러면 기반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업하면 기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항상 뒤에 물으면 앞에 거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하면 무슨 시설? 기반 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시설 답이니까 앞에 거 뭐야? 도시계획 시설이지. 도시계획 시설. 요것도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 시험장에 그만 안 틀릴 것 같아. 가면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항상 앞에 요걸 물으면 요거는 뭐 중? 기반 시설에서 요렇게 나오는 거고 요걸 물으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요거 물었으니까 요거 나와야지. 요거 물었을 때는 뭐 나와? 기반이 나와야지. 자, 5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 여러분이 하는 거야. 자, 6번 문제도 여러분이 하는 거고 5번, 6번만큼은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 그거는
너무 많이 풀어주면 또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 되지. 여러분 스스로 푸는 것도 몇 개 있어야지.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래도 많이 풀어주는 거야. 처음부터. 자, 7번 문제.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걸 맞추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나중에 요약지 펴시면 어디로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시설 문제는 그 문제를 갖고 백날 해도 문제 못 풀어. 그 36페이지 보면은 36페이지에 그 기반시설의 6번하고 7번이 뭐예요? 보건위생하고 환경지수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는 거기서밖에 내질 않아. 왜 거기서만 내느냐? 이게 별로 안 좋은 시설이거든.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가 화장장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이게 뭐냐? 그래서 용도 묻는 거야. 그 다음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량 주변에 있으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신경 써라고 자꾸 내는 거야. 그래서 6번 7번만큼은 좀 될 수 있으면 구분하셔야 돼. 어차피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기반시설은 그 중에서 물었지 다른 거는 안 물어. 자, 그러면 확인 다시 문제로 와서 교통시설 해놓고 폐차량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폐차량이 뭐야? 환경 기초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쭉 써놓고 6번, 5번에다 보건위생은 하수도 이렇게 나왔잖아. 하수도는 보건위생이 아니라 뭐야? 환경기초거든. 보건위생은 아까처럼 화장장,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보건위생이고. 아셨지?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으로 두 개를 꼭 구분을 해놔야 돼. 그럼 구분해 놓으면 무조건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 다른 걸 갖고 자 예를 들어서 8번 문제 교통시설 뭔지 이거 읽지 말란 이야기야. 무조건 시설 나오면 두 개만 생각하고 문제 풀어내시면 돼. 다음 9번 문제.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이지. 관리계획은 항상 6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 내용 중에 기반시설이죠. 자, 이번에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세분할 수 있죠. 무슨 영으로? 대통령이야. 그럼 추가 세분한다. 무슨 영? 국토부령. 거기까지 공부해야 돼. 자, 일단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 그런데 딱 3개만 세분된다고 그래. 3개. 그게 뭐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이거 이름만 외우라는 이야기야. 또 그 세분된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3개만 외우고. 그게 세분되는데 무슨 령? 대통령령이야. 근데 그걸 또 추가 세분 그럼 무슨 령? 국토부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것을 추가 세분 그럴 때는 무슨 령? 국토부령이야. 여러분 책에 있어 나중에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미리 정리하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보통 시험장 가면 세분하는 거 나오면 절대 안 틀릴 것 같거든. 근데도 갑자기 딱 나오면 이게 또 헤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름 3개 뭐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야. 3개만 세분할 때 무슨 령? 대통령령. 혹시 시험에서 추가 세분 그러면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3번은 또 도시계획 시설 나왔으니까 맞죠? 그는 기반시설 중 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5번도 맞아. 다 했어. 4번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 할 것이 예상돼?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나. 그 설치는 용이해 곤란해? 곤란해. 그래서 뭐를 대신 강화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면 되죠.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서 세부적 기준은 어디만? 용적률이야. 거기다 용적률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용적률 밑줄 긋고 그 당해 지역에 적용할 용적률 최대 한도 몇 퍼센트? 50% 범위. 건폐율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뭐를 용적률 최대 50% 범위에서 강화를 시키면 따라서 뭐도 건폐율도 강화된다고 그러지. 근데 간혹가다 이걸 건폐율로 내는 경우가 있어. 건폐율은 아니고 용적률만. 그러면 건폐율은 자동으로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죠. 강화될 수 있다.
자, 아까 5번 했고요. 다음 이제 2장으로 가서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요약지 9페이지를 펴도록 하세요. 쭉 한번 요약지 기본적인 거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비구속이다. 맞죠? 원래는 계획 이름 앞에 종합 또는 기본 요게 들어가야 돼. 그게 비구속인데 예외로 광역만큼은 무슨 계획이다? 비구속으로 본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 이름 앞에가 종합, 기본 요렇게 들어가야 뭐다? 비구속이다. 그런데 광역만큼은 예외로 비구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위도 원래는 하나씩만 가져야 되는데 요것만큼은 2개를 갖고 있지. 상위도 되고 하위도 되는 계획이죠. 그래서 상위도 안 된다. 그 말은 누구도 국장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2번 행정쟁송의 대상은 아니죠. 무조건 비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2번 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국장, 시도, 시장구조 모든 행정청이 다 만들죠. 그래서 무슨 권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항상 비구속은 발전이 나올 때 앞에가 뭐 나와? 장기적이라는 말로 나와. 장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를 그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슨 계획 수립하려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을 해. 그래서 지정권자 하면 지정권자가 2명이라고 그랬죠. 자, 누구하고 누구?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야. 시도지사냐? 국장하고 도지사야. 왜 그러면 보통 지정하면 지정은 2개밖에 없어. 국장 아니면 도지사야. 도가 같으냐 다르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줄 알면 돼. 요거 지정만 생각하면 보통 지정 문제 나오면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대부분 많아. 그때 국장과 도지사다 그 말은 도가 서로 같으면 누가? 도지사가. 도가 서로 다르면 국장. 그러려고 2명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자 괄호 속에 보면 직접과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청이란 뜻은 누가 누구한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한다 그 말이지. 그럼 도지사면 누가 요청해? 시장군. 그래서 맨 끝에 시장군수부터 확인해. 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가 있어. 그럼 국토부장 하면 누구야? 시도지사야. 그런데 장관에게는 장관끼리도 요청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중앙행정이 하나 더 붙은 거야. 아셨지? 그래 이걸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직접 요청하면 항상 요청이란 아래에서 위쪽. 그러면 지정권자가 2명이다. 그러면 자 도지사 그럼 누가?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국장하면 시도지사. 그러면서 장관한테는 누구도? 중앙행정도 있다. 항상 똑같아. 어디를 가도 공법은 6개 법률 끝날 때마다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어져. 시험장 가서 요청하면 그렇게 찾아야지 달달달 외운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란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자 직접 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 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 걸쳤다. 도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누가? 국장이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 다음에 지정대상은 항상 인접한 2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어디를 전부를 하고 일부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인접한 2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지. 뒤에다 아예 써봐. 관할구역 뒤에다 단위. 그러니까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 근데 관할구역 단위인데 거기서 그 단위 전부도 되지만 뭐도? 일부도 돼. 자, 일부 밑줄 긋고 일부가 어디라고 그래서? 구, 군, 면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 나와 있어. 항상 관할구역을 단위로. 단위인데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럼 앞으로 이 전부 일부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일부? 인접. 앞에가 인접 단어 들어가면 전부 일부야.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좀 이따 이제 봐봐. 기본계획 볼 때 전부만을 대상, 일부만을 대상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무조건 인접 단어 들어가면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렇게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인접은 전부 일부야.
자, 그러면 이 3번에 지정 목적은 3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우리가 늘 배웠듯이 지정 절차하면 지정하기 전에 뭐 해? 심의. 심의하기 전에 의견 청취한다지. 거기까지 되셔서? 그러면 자 보세요.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의견 누구 들어? 시도지사. 그러면 도지사면 누구? 시장군수잖아. 항상 지정 절차는 심의하고 앞에 요청 나오면 지정권자 아랫사람. 지정권자 누구? 아랫사람.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지정했으면 통보 항상 아랫사람한테 가지 시도나 시장군수야. 거기 당구장 표시해놓은 거 주의하셔야 돼. 도지사가 지정할 때만큼은 관계중앙행정에 뭐도 의견도 필요하다.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시험에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그냥 시도, 시장군수까지 이름 읽으면 돼. 그런데 도지사 이럴 때는 거기에 누구 한 사람? 관계중앙이 들어가야 돼. 옛날에 이걸 협의 절차로 넣었다가 이걸 의견으로 바꿨어. 이걸. 그러니까 앞으로 도지사 지정시만큼은 자 항상 의견이 누구의 의견도 관계중앙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돼. 자, 때가 됐어. 나올 때가.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안 쓰다가 한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간혹 이렇게 나올 때가 됐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정할 사항은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수리권자, 위반권자 나와 있죠. 그러면 항상 아까 우리 저 위에 지정권자가 2명 누구누구?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권자야. 그 지정권자가 계획에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승인권을 갖고 있다. 혹시 기억나요? 그럼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승인권자면 수립자는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잖아. 아랫사람.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 자, 1번. 수립자하고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속했다. 여기서부터. 그럼 같은 도에 속했다는 말은 누가 지정이야? 도지사. 그럼 도지사 지정했고 승인권이 있으니까 아랫사람 누구야? 시장군수 공동수립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그놈 하나 갖고 2개를 낼 수 있어. 속하는 경우 지정권자로 물으면 누구? 도지사. 수립자로 물으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2번이 광역계획권이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어. 그럼 누가 지정해? 국장이 지정해. 그럼 국장이 지정했다면 계획은 아랫사람 누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뜻하셨지? 1번, 2번이 가장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여기서까지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자, 1번, 2번을 우리가 원칙으로 보는 거야, 이게. 3번하고 4번, 5번, 6번은 또 거기에 관한 예외죠. 자, 3, 4번은 이 원칙적인 사람이 뭐를 해야 돼? 승인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립했으니까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이야. 그때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고, 5번과 6번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요청하는 거지. 우리 같이 만들자고 요청 단계야. 그러니까 요 1번, 2번이 원칙을 하되 1번, 2번은 반드시 승인 신청을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때 승인 신청이 몇 년? 3년이지. 그러니까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바로 수립자, 즉 저 지정권자가 바로 수립한다. 그 내용이야. 자, 3번 봐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누가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럼 시장군수가 누구를 말해? 도지사를 말하겠지. 그럼 신청을 도지사에게 안 했어. 그러니까 도지사가 어떻게 알아서 수립한다. 그 내용이야. 다시 4번도 광역계획권 기역 지정일로부터 3년 안에 누가 시도지사가 신청을 안 했다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국장에게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국장이 바로 수립한다. 그 다음에 니은에 무슨 계획이면? 국가계획. 장관 항상 국가계획이면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왜 요청하느냐야. 어차피 자기들이 수립하면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뭐 해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받고 싶지 않거든. 요청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청을 하면 5번. 시도지사가 요청했어. 누구한테? 국장이겠지. 그럼 국장은 시도지사하고 같이 만들면 돼. 공동수립이지. 그럼 그럴 때는 장관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공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6번.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럼 도지사는 시장군수하고 또 어떻게? 공동수립하면. 그때 그 밑에 시장군수가 요청하는데 앞에 뭐를 하나 붙여서? 협의 요청을 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이 돼. 그냥 요청하면 공동이고 협의다라고 들어가면 단독 수립이 돼.
그때 당구장 표시해 놓고 3번, 6번이라고 그랬죠? 3번, 6번의 경우는 도지사는 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6번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공동 수립했거나 도지사가 단독으로 했어도 장관 승인 안 받는 이유는 이 도지사도 무슨 권자야? 승인권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승인권자니까 거기서 수립한 것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작년도 시험 문제, 재작년도 시험 문제, 작년에 이게 답으로 나왔잖아 또. 그러니까 부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항상 자 다시 한번 수립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와. 뭐가 나오든 간에 6가지 중에 1개는 반드시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광역개발권이 같은 도, 그럼 누가 지정해? 도지사. 그럼 도지사 지정권자면 승인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랫사람이 수립해야지. 아랫사람 누구? 시장군수.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할 거고 승인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아랫사람이 누가? 시도지사가. 그럼 그 사람들은 수립했으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승인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하면 자 도지사나 국장이 그냥 알아서 수립한다 그 뜻이야. 또 장관은 무슨 계획이면 국가계획일 때는 또 알아서 장관이 수립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은 수립을 했으면 혼자 수립하면 어차피 뭐 받아야 돼? 승인.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요청을 해. 자, 먼저 시도지사 요청한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 그냥 공동 수립하면 돼. 자, 시장군수가 요청했다. 그럼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같이 만들면 돼. 근데 특별하게 앞에다 뭐 협의하고 들어가. 협의하고 들어가. 그럼 도지사 단독 수립. 그래서 6번하고 요 3번에서 도지사한테 수립한 거죠. 요런 경우는 굳이 국장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이 내용이야. 요걸 지금 시험에 내고 있는 거지. 요걸 시험에서.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운영이죠. 자, 협의회 구성 운영은 무조건 무슨 수립할 때? 공동 수립할 때. 공동 수립할 때 협의회라는 걸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에 조정하면 어느 때 조정이냐? 앞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요 상태를 말해. 원칙적으로 수립할 때가 두 개 다 무슨 수립이죠? 공동. 여기를 말하는 거야.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면 항상 뭐 해야 된다? 항상 공동 수립한다 또는 걸쳤다 이 말 나오면 뭐 해야 돼? 협의. 그러니까 공법의 기본 원리는 같이 만들던가 뭐가 걸쳐 있을 때 만드는 방식은 뭐다? 협의를 해야 돼.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반드시 뭐로? 단독으로 이걸 해야 돼. 요걸 나중에 여러분 책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다고 그러죠. 자, 시장군 쓰면 누구한테 신청했어? 도지사. 시도지사면 국장에게 신청한다 이 내용이죠. 그런데 무슨 신청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조정 못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협의하라고 뭐하고 권고를 하게 되죠. 요거 권고 받고도 협의가 안 됐다더라. 그러면 직접 조정 들어가지. 그럼 이렇게 직접 조정하든 신청받아서 조정하든 사전에 절차 뭐 필요하다? 심의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좀 주의하되 앞으로 이제 요 단계가 때가 돼서 이제 또 요렇게 신청받거나 직접 조정할 때 바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거쳐서 심의 거쳐 조정한다. 이거 나와. 심의 거쳐 조정한다. 거기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의 순서만 읽어보죠. 조정 신청이란 광역도시계획 어떤 수립자? 공동 수립자. 그 시도나 시장 군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협의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하죠. 그때 협의 권고는 언제 하느냐? 무슨 신청? 단독 조정. 단독 조정 신청을 받으면 협의하라고 권고를 해. 그러고도 성립 안 되면 직접 조정이죠. 그리고 자, 조정하기 전에 4번이 조정인데 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뭐 해야 돼? 심의해야 돼. 그러니까 조정되면 결과는 그대로 어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부합은 일단 2개 정도만 국토종합하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라. 그 말은 광역은 어디 계획에 부합돼야 돼? 국토종합이나 수도권 정비계획에 부합돼야 돼. 이렇게 말해. 수도권이 커? 광역계획권이 커? 수도권이 커? 광역계획권이 커? 수도권이 크지. 수도권은 경기도 전 지역이잖아. 그럼 훨씬 크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수도권 정비계획보다는 광역계획, 광역도시 커 작고 작으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큰 계획에 맡게 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수립기준은 공법상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구야? 국장이고 타당성 검토 있어 없어? 없죠. 거기가 됐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